여러분은 깊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심 100m. 이곳에서 태양빛은 10%만 도달합니다. 수심 200m. 빛은 1%로 줄어듭니다. 수심 1000m. 완전한 어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심 3000m. 이곳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수심은 약 3800m. 이곳의 수압은 평방 센티미터당 약 400kg. 인간의 손가락 하나에 소형차 한 대의 무게가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인간의 몸은 단 몇 초 만에 으스러집니다. 폐는 수축하고 뼈는 부러지며 혈액은 역류합니다. 그리고 소리. 심해에서는 모든 소리가 다릅니다. 물의 밀도가 공기보다 800배 높기 때문에 소리는 공기 중보다 4.3배 빠르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먹먹하게 들립니다. 마치 귀에 솜을 가득 채운 것처럼 심장 박동 소리마저 외롭게 울립니다. 2019년 6월 14일 북대서양 해저 탐사 프로젝트 딥아비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목적은 해저 생태계 조사와 침몰선 잔해 기록. 12개국 연구진으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인류 최대 규모의 심해 탐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42분 무인 잠수정 아비스4의 소나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포착됩니다. 좌표 북위 41.43도, 서경 49.56도, 수심 3127m 지점. 소나 화면에 나타난 형태는 불규칙했지만 명백히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인 잠수정이 천천히 접근합니다. 1초에 30cm. 심해에서는 모든 것이 느릿합니다. 급격한 움직임은 진흙을 휘저어 시야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3분 17초의 접근 끝에 그것이 카메라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심해 진흙 속에 반쯤 묻힌 채 수십 년간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랙박스였습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5월 19일 캐나다 해양연구소 소속 심해 탐사팀 오션 퍼시픽이 북대서양 심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팀장은 로버트 맥켄지 박사. 당시 52세. 해양생물학 분야에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심해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실 벽에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번 탐사는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부팀장 제니 워커, 35세. 심해 생물 발광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그녀는 이번 탐사에서 새로운 발광 생물종을 발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심해의 빛은 생존의 언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담당 폴 매튜스, 28세. MIT 출신의 천재 엔지니어. 그는 이번 탐사를 위해 특수 제작된 잠수정의 모든 시스템을 혼자 설계했습니다. 그의 꿈은 인류 최초로 해저 6,000m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연구원들, 데이터 분석가, 해저 지질학자, 그리고 의료 담당. 평균 연령 40세.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2011년 5월 22일 탐사 4일째. 그날 새벽 5시 맥켄지 박사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쓸 것이다. 타이타닉이 잠든 곳, 그 옆에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할 것이다. 오전 11시 30분 잠수정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2시에 모선과 마지막 교신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5월 23일 오후 캐나다 해양연구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션 퍼시픽 탐사팀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국제해상구조대가 즉시 출동했습니다. 3척의 구조선, 2대의 헬기, 그리고 5의 무인 잠수정이 투입되었습니다. 72시간의 수색. 그리고 발견된 것은 텅 빈 모선뿐이었습니다. 6명의 대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잠수정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심해가 그들을 삼켜버린 것처럼.
그리고 8년 후 2019년 6월 14일 오후 4시 23분 딥아비스 팀은 그 실종 사건의 유일한 단서를 해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처음 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외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로 60cm, 세로 40cm, 높이 30cm, 군용 규격의 티타늄 합금으로 제작된 이 기록 장치는 수심 5,000m의 압력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심해의 그 어떤 압력에도 파괴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상단 좌측 모서리가 안쪽으로 5cm 가까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티타늄 합금은 항복 강도가 평방 밀리미터당 880메가파스칼. 이 정도 손상을 입히려면 최소 12톤 이상의 집중적인 압력이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가해진 압력이어야 합니다. 표면에는 부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8년간 심해에 잠겨있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부식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해수 부식은 고르게 진행되지만 이 블랙박스는 특정 부분만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접촉한 것처럼. 그리고 자국, 표면 전체에 걸쳐 새겨진 긁힌 자국들. 각각의 자국은 폭 2mm, 깊이 3mm, 총 17개의 평행한 자국이 표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자국의 간격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8mm 간격, 오차 범위 0.2mm 이내. 해양공학자들이 이 자국을 분석했습니다. 긁힌 각도는 23도, 힘의 방향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 가해진 압력은 평방 센티미터당 약 340kg. 이것은 티타늄 합금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최소 압력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국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존하는 심해 생물 중 어떤 것도 티타늄에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대왕오징어의 혓반도, 향유고래의 이빨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심해 3000m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전한 어둠, 숨막히는 수압, 그리고 여러분의 유일한 보호막인 잠수정에 무언가가 접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록관이 찾아낸 심해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기록 장치의 내부 메모리는 살아있었습니다. 방수 처리된 3중 봉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원 시스템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되었고 메모리 칩 자체도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72시간 동안 6명의 전문가가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메모리 칩을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손상된 부분을 우회하는 회로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읽어냈습니다. 복구율 62%, 총 14분 37초의 음성 기록 중 9분 2초가 복구 가능했습니다. 나머지는 영구적으로 손실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오전 10시 복구된 음성이 처음으로 재생되었습니다. 5월 22일 오후 1시 48분 맥켄지 박사 기록.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직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240m 지점에서 뭔가를 목격했습니다. 잠시 멈춤, 숨소리. 처음에는 고래인 줄 알았습니다. 또 다른 멈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최소 25m는 됩니다. 맥켄지 박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형태는 잘 안 보입니다. 워낙 어둡고 배경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잠수정의 소나가 작동하는 소리. 잠깐 뭔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제니 워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물 발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연구한 대상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심해 생물 중 일부가 발광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맥켄지 박사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니, 그 어떤 발광 생물도 저런 크기는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건 움직이고 있어. 심해 생물 발광. 생물이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심해 생물의 약 90%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짝짓기를 위해,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또는 포식자를 위협하기 위해. 하지만 발광 생물의 최대 크기는 대왕 오징어의 13m가 한계였습니다. 25m는 그 2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4분이 흘렀습니다. 그 4분 동안의 기록은 손상되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이 재생되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쾅!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음이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잠수정을 친 소리. 뭐야? 뭐가 부딪혔어? 폴 매튜스의 목소리.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진정해. 잠수정 외벽을 체크해. 폴 손상 상태는 맥켄지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외벽 3번 구획의 압력 변화 감지. 뭔가 잠수정을 건드렸습니다. 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니 워커가 소리쳤습니다. 밖을 봐요. 저기 있어요. 장시간의 침묵. 7초. 심해 3000m에서의 7초는 영혼처럼 느껴집니다. 음향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400번 이상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배경에 깔린 소리를 14Hz에서 22Hz 사이의 극저 주파. 인간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20Hz에서 20kHz. 14Hz는 인간이 거의 들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극저 주파는 인간의 내장 기관을 진동시킵니다. 심장, 폐, 위장. 이 진동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는 느낌. 일부 유령 목격담이 실제로는 극저 주파에 의한 환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주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려면 매우 큰 물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큰, 최소 20m 이상. 그리고 더 기이한 점, 이 저주파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0.83초마다 반복되는 펄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인간의 평균 심박수는 분당 60회에서 100회, 초당 1회에서 1.67회. 0.83초 간격은 초당 1.2회. 인간 심장과 비슷한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1시 56분. 본부, 여기 오션 퍼시픽. 긴급 상황. 우리는 지금 정체불명의 대형 생물체와 조우했습니다. 맥켄지 박사의 목소리는 이제 명백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상승을 시도하겠습니다. 잡음 섞인 무전 응답이 들렸습니다. 오션, 시픽, 수신, 좋지 않, 상태 보고. 심해 3000m에서의 무전 통신은 불안정합니다. 전파는 물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반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승 중입니다. 맥켄지 박사의 목소리.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심해에서의 상승은 느립니다. 시간당 10m에서 30m. 너무 빠르면 잠수정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로 인해 선체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3000m에서 수면까지 올라오려면 최소 5시간이 필요합니다. 5시간. 그 무언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 7분이 지났습니다. 잠수정은 210m를 상승했습니다. 아직 2800m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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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미컬한 타격음. 1.2초 간격. 심장 박동과 같은 간격. 뭔가 잠수정을 치고 있어요. 신혼 미상의 여성 목소리. 아마도 데이터 분석가였을 것입니다. 폴, 외벽 상태. 맥켄지 박사가 외쳤습니다. 3번과 5번 구획 균열 발생. 폴 매튜스의 목소리는 공황 직전이었습니다. 압력이? 내부 압력이 불안정합니다. 잠수정의 선체는 여러 구획으로 나뉩니다.
한 구획이 손상되어도 전체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지만 3번과 5번 구획은 엔진실과 전력 공급 장치가 있는 핵심 구역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여요. 제니 워커의 목소리.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저게 눈인가요? 장시간의 침묵. 12초. 그 12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카메라를 켜. 기록해야 해. 맥켄지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봐야 해. 희미한 기계 작동음이 들렸습니다. 너무 커요. 제니 워커가 속삭였습니다. 눈이 내 키만 해요. 안타깝게도 카메라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파일은 메모리 칩의 가장 손상된 부분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복구 불가능. 인류는 영원히 그들이 본 것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11분. 상승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폴 매튜스가 외쳤습니다. 이 속도로는 속도를 더 높이면 잠수정이 폭발해. 우리는 규정을 지켜야 해. 맥켄지 박사의 답변. 규정이고 뭐고 저게 우리를 놓아줄 것 같아요. 제니 워커가 절규했습니다. 저것 봐요. 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깊은 웅웅거림. 고래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더 복잡하고 더 불길했습니다. 음향 전문가들이 이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주파수 범위는 8Hz에서 45Hz, 지속시간 7.3초, 그리고 패턴. 일반적인 고래의 울음은 2개에서 4개의 주파수 패턴이 반복됩니다. 단순합니다.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최소 17개 이상의 서로 다른 주파수 패턴, 그리고 이 패턴들이 복잡하게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문장처럼, 마치 언어처럼. 해양생물학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돌고래가 복잡한 음향을 사용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도 고작 5개에서 7개의 패턴을 사용합니다. 17개는 인간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심해 3000m 아래에 우리가 모르는 지성체가 있다면,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면,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공포만 느낄까요? 오후 2시 17분. 멈췄어. 움직임이 멈췄어. 맥켄지 박사의 목소리. 안도감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 갔죠? 소나에도 안 잡히는데. 제니 워커. 3초간의 침묵. 박사님, 아래를 보세요. 폴 매튜스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긴 침묵. 이번에는 8초. 세상에. 맥켄지 박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전부 다 눈인가요? 제니 워커의 질문. 심해 생물은 큰 눈을 가집니다. 빛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왕 오징어의 눈은 지름 30cm. 지구상 동물 중 가장 큰 눈입니다. 하지만 제니 워커가 본 눈은 그녀의 키만 했다고 합니다. 제니 워커의 키는 165cm.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심해 3000m에 있는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후 2시 19분. 블랙박스의 마지막 기록. 비명 소리들. 남성의 비명, 여성의 비명, 그리고 엄청난 굉음. 비상구력 탱크 방출. 지금 당장. 맥켄지 박사의 마지막 명령. 폭발음. 비상구력 탱크가 방출되는 소리. 잠수정을 급속히 상승시키는 마지막 수단. 안 돼. 외벽이. 물이 들어와요. 제니 워커의 목소리.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짧은 비명들. 그리고 치직거리는 노이즈.
침묵, 5초간의 완전한 정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희미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웅웅거림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완전한 침묵. 다음날 발견된 모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선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후방 갑판의 강철 난간, 두께 5cm의 스테인리스 스틸, 항복 강도 평방밀리미터당 215메가파스칼. 이 난간이 90도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충격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내부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갑판 전체에 퍼진 물자국, 일반적인 물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이 깊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얕아지는 형태, 지름 약 8m, 마치 무언가 거대하고 둥근 것이 갑판 위에 놓였다가 사라진 것처럼. 당시 조사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수정 침몰 가능성 100%. 그러나 대원들의 행방은 설명 불가. 모선 갑판의 이상 흔적들에 대한 합리적 설명 부재. 추가 조사 필요?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발견된 위치, 북위 41.43도, 서경 49.56도. 타이타닉 침몰 지점은 북위 41.73도, 서경 49.95도.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12.3km.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증언. 1912년 4월 15일 새벽, 침몰 직후 여러 생존자들이 바다 밑에서 들려온 끔찍한 소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선체가 부서지는 소리로 여겼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2019년 조사에서 밝혀진 추가 사실들. 지난 50년간 북대서양에서 실종된 심해 탐사팀들. 1987년 6월 프랑스 해양연구소 심해 조사팀 4명. 북위 41.52도, 서경 49.73도. 타이타닉 침몰 지점에서 15km. 1995년 9월 노르웨이 해양생물 연구팀 3명. 북위 41.65도, 서경 49.82도. 타이타닉 침몰 지점에서 8km. 2003년 3월 영국 해저 지질조사팀 5명. 북위 41.48도, 서경 49.68도. 타이타닉 침몰 지점에서 19km. 총 18명. 모두 반경 30km 이내. 모두 수심 3000m 이상.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양생물학자들의 가설. 심해 거대종. 극한 환경이 만들어낸 미지의 생명체. 심해는 지구에서 가장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온도는 항상 2도에서 4도. 압력은 1점. 빛은 없음. 이런 환경에서 생물은 천천히 하지만 크게 자랍니다. 그린란드 상어. 수명 400년 이상. 크기 7m. 심해 거대 등강류. 길이 50cm. 일반 등강류의 10배. 심해는 거대함을 만듭니다. 하지만 25m는 그것도 지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2020년 1월 국제해양연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오션 시크릿. 예산 2억 3천만 달러. 최신 장비, 무장 방어 시스템까지. 2021년 3월 프로젝트 중단 공문. 예산 부족으로 인한 조기 종료. 하지만 내부 고발자의 증언. 첫 번째 탐사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 모든 것이 기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23년 민간 해양 다큐멘터리 팀의 촬영 허가 신청. 거부. 이유 안전상의 문제. 그 해역은 이제 사실상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곳에는 정말 무언가 있는 걸까요?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113년.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바다. 그 밑 3000m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심해의 5%도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95%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3000m 아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채널 기록관의 비밀 노트는 역사의 기록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기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록 1945년 필라델피아 실험. 군함이 순간이동했다는 도시전설, 그리고 그 실험에 참가했던 선원 27명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들. 이 피구에서 기록은 계속됩니다.